옛날 옛적 어느 중국의 작은 마을에는 성선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거이라는 남자였고 학자이자 유명한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거이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깊은 철학적 교훈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장거이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맹자의 성선설에 관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귀를 쫑긋 세우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왕국에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인덕, 동생의 이름은 은명이라 했습니다. 인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고 은명은 올바른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의 본능적인 선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강한 태풍이 왕국을 휩쓸고 지나가며 수많은 집들을 무너뜨리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왕은 이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인덕과 은명은 왕의 부름을 받고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은 두 형제에게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인덕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집을 고치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들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은명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올바른 과외를 지키며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질서와 규율을 통해 왕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두 형제에게 왕국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인덕은 사람들을 모아 무료로 식량을 나누어 주고 파손된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은명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람들이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국은 점차 회복되어 새로운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인덕의 자애로운 마음과 은명이 올바른 행동을 본받기 시작했고 왕국 전역에 선함의 바람이 불어갔습니다. 장거이는 이야기를 마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맹자께서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덕과 은명 같은 선한 본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발휘하고 키운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거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인덕과 은명을 본받아 서로를 도와주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장거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성선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마을은 점차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처럼 맹자의 성선설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기술적 발전에서 뒤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며 기술적인 도움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굳이 눈에 띄는 기술의 발전이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왔다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 나무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시에서 온 한 젊은 기술자가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호였고 그는 마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개선하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계를 소개하며 그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했습니다. 지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주시하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호는 마을 원로인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은 지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지호야, 우리 마을은 모자의 무의 철학에 따라 살고 있어. 무의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거란다. 우리의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큰 문제 없이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단다. 지호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호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효율과 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일상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손으로 직접 농작물을 심고 돌보는 사람들. 간단하지만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즐기는 그들을 보면서 지호는 점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호는 마을 사람들이 한창 모여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호는 그들의 말 속에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의 가치를 깨달았고 오히려 자신이 너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 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호는 새로운 기계보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평온함을 이해하고 그들이 방식에 순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 함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지호는 마을의 또 다른 원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자의 무의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변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지호도 마을 사람들처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행복과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철학서적을 깊이 공부하던 한 학자 이름하여 이자훈이 있었습니다. 이자훈은 퇴계 이황의 철학, 특히 이기 원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쉽게 설명하고자 항상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자훈이 시장을 지나가다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는데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학자님, 사람들이 자꾸 이 이와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자훈은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넌 장난감을 잘 만드네. 이 장난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왜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무의 질감과 도구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은 나무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이자훈은 그 말을 듣고 이기 원론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너의 장난감과 많이 닮아있단다. 이자훈이 말했습니다. 이 장난감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와 원리가 필요해. 이 설계와 원리를 우리는 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는 너의 아이디어, 내가 꿈꾸는 장난감의 본 모습이지. 소년은 눈을 크게 뜨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는 뭔가요? 잘 보렴. 이자훈이 나무와 도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적 요소, 너의 손길이 다 변화하는 이 나무, 이것이 바로 기란다. 기는 변하고 움직이는 거지. 너의 장난감은 이와 기가 완벽하게 결합해야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 이는 고정된 본질이지만 기는 상시 변하고 움직이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나무가 없으면 장난감을 만들 수 없고 나무는 있지만 아이디어가 없으면 모양을 만들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해. 이자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가 기보다 우선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지. 너의 아이디어와 설계가 먼저 와야 나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도 도덕적 원리와 법칙이 항상 먼저 와야 한단다. 소년은 이제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님, 이제 알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 장난감 만들기와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비슷하다니. 이자훈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기이원론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와기를 헷갈려하지 않았고 이자훈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 경험을 통해 장난감을 만들 때마다 이와 기, 원리를 떠올리며 더욱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이기이원론은 한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퇴계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율곡 이이 선생님이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이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지혜를 나눌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율곡 이이는 동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 원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어서 율곡 이이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르마에 집에 가자마자 그는 이와 기의 서로 다른 본질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귀중한 가르침이니 설령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더라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한 집으로 갔습니다. 아르마는 한 노인이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국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것을 보고 율곡 이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국수도 이와 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국수감의 가루는 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루 그 자체로는 국수가 되지 않습니다. 가루는 항상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물과 반죽이 되어 국수가 되려면 이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 자체가 이입니다. 국수를 만드는 원리나 법칙이 바로 이입니다. 사람들은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헷갈려하는 듯 했습니다. 이이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기 위해 말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나무를 이용해 반듯하게 벤 손잡이가 달린 큼지막한 솥, 즉 항아리가 있죠? 그것도 역시 이와 기, 조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항아리를 만드는 흙은 기입니다. 흙은 굉장히 부드럽고 변화무쌍한 물질이죠. 하지만 그 흙을 가지고 똑바른 모양의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항아리를 구울 때 필요한 원리, 즉 이가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점차 율곡이 이의 설명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이와 기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법칙은 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칙을 실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기와의 조화를 갖춰야 합니다. 이이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비기원론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 간의 조화와 질서를 찾아내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율곡 이기원론의 깊은 감명을 받아 그것을 자신들의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점차 변화하고 사람들은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평화롭고 화목한 공동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다 율곡 이이가 제시한 이기이원론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